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다 보니 요즘 시대가 저출산이라고 많이 걱정하는 뉴스더라고요. 전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오랫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아 난임병원에서 몇 번의 시험관 시술 끝에 사랑하는 일란성 쌍둥이 아들을 얻었어요. 제가 다닐 때만 해도 난임병원에는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정말 오래도록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저출산이라는 뉴스를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부터 제 이야기는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낳고 그 후의 사건까지 쭉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기지 않자 남편도 시어머님도 모두 저에게 불만이 많았어요. 3대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자식이 귀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를 탓하기 바빴습니다. 남들은 쉽게 가지는데 어쩜 쉽게 넌 애도 못 가지냐? 이게 뭐 그리 어려운 거라고. 내 후배놈은 나보다 늦게 결혼해서 지금 애가 둘이야. 엄마가 그렇게 반대할 때 너랑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왜 내 핏줄도 못 보고 진짜 속상하다. 내가 뭐랬니? 제 집 봐라. 복도 치질이도 없어가지고 제가 복이 있겠니? 이제라도 엄마가 왜 말렸는지 알겠지? 정말 너무들 하네요. 아기가 안 생겨서 마음이 아픈 게 바로 난데 어떻게 그렇게 후벼 팔 수가 있죠? 그리고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그렇게 두 분이서 저한테 뭐라고만 하니까 지치네요. 당신도 제발 그만 좀 해. 네가 자식이 없어서 이 기분을 알겠니? 최고의 여자한테 장가 보내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인데 볼 것도 없고 꼴랑 니네 엄마랑 너 둘뿐인 단출한 그 식구들 보고 내가 장가를 보내고 싶었겠니? 내 아들이 네 엄마 나중에 병들면 책임져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거기다가 애도 못 낳아. 너 이렇게 애 못 낳는 줄 알았으면 결혼 정말 뜯어 말렸을 거야. 어쩔 거야? 우리 집 3대 독자인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저희 엄마 혼자 알아서 잘 헤쳐나가실 거예요. 절대 진섭 씨한테 책임지라고 안 할 거니 걱정 마세요. 그리고 아이는 노력하고 있으니 기다려주세요. 저 아직 많은 나이도 아니고 10번만 해도 되는 사람 있다고 하잖아요. 처음엔 별도 달도 따줄 것처럼 그렇게 저밖에 모르던 남편도 계속되는 시험관 시술 실패로 지쳤는지 저에게 나리석에 반응을 하였어요. 시어머니께 미움받는 처지인데다 남편까지 저렇게 돌변하니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희망이 되듯 이렇게 힘들 것만 같았던 인생에서도 한 줄기 빛이 쏟아졌고 그것은 바로 시험관 시술의 성공이었어요. 드디어 임신이래. 여보, 이제 우리한테도 아이가 생길 거야. 그것도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일란성 쌍둥이 되잖아.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한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우리에게도 아이가 생기다니. 이 소식을 엄마가 알면 진짜 좋아하실 거야. 매번 잔소리만 했는데 그것도 애를 둘씩이나 가졌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벌써부터 말할 생각에 너무 좋다. 나한텐 고생했다고 안 해줘? 물론 자기도 고생했지만 그래도 우리 8번 만에 임신한 건데 그동안 진짜 힘들었거든. 그거야 네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 거지. 솔직히 네 문제만 아니었으면 바로 임신됐을 거잖아. 그러니 그런 고생은 네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어쨌든 이제 고생은 끝났으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게만 생각하자. 알겠지? 임신을 했다고 하자 정말 기뻐하던 남편이었지만 그래도 한편으론 서운했어요. 그동안 고생했다, 수고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운지
당연히 내가 고생하는 게 맞다고 하는 것이 제 기분을 상하게 했죠. 그래도 이렇게 임신이 되었으니 좋은 것만 생각하고자 노력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임신을 했다고 하자 그래도 기분이 좋은지 처음으로 웃어 보였어요. 네가 그래도 인간이긴 하구나. 인간 구실도 못하고 이 집구석에 눌러 앉은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양심은 있어. 에이, 엄마.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하여튼 엄마 약속한 거 알지? 이제 엄마가 내 약속 지킬 일만 남은 거야. 어머님,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건 좋은데 그래도 인간 구실이라니. 그래도 좋게 생각할게요. 뱃속에 아이들이 듣고 있으니깐요. 처음으로 저한테 웃어주시니까 그래도 좋긴 좋네요. 말씀은 그렇게 험악하게 하셔도 마음은 안 그런 거 알아요. 근데 당신은 무슨 약속 말하는 거야? 나 몰래 무슨 어머님이랑 약속했어? 무슨 약속했는지 안 알려줄 거야? 알려줘. 궁금하다. 넌 몰라도 돼. 이제 10개월 동안 아이 잘 품고 잘 낳기만 하면 되겠다. 첫째도 조심, 둘째도 조심이야. 몸 조심. 애만 낳아봐 아주. 내가 물고 빨고 예뻐해 줄 거야. 우리 손주들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제 나도 할머니가 되는구나. 그리고 너랑 약속한 건 좀 차차 얘기하자. 넌 애가 어쩜 그리 급해? 이렇게 좋은 날 무조건 즐겨야지. 안 그러니? 정말 행복한 임신 기간이었고 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지 않을지언정 그래도 아이들은 끔찍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그럴 것이 외동아들의 독자인 남편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좋아하셨던 것도 잠시 어머님은 꼭 손자여야만 한다고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성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에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무척이나 부담이 되었어요. 너 임신한 거 정말 잘 된 건데 애들 중에 한 명은 꼭 아들이 있겠지? 둘이니까 아들 한 명 있을 가능성은 있을 거잖아. 그렇지? 에이, 모르죠. 전 이왕이면 동성이면 좋겠어요. 여자 아니면 남자 이렇게요. 어머님이 아들을 바라니까 아들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전 딸이어도 예쁘게 키울 거예요. 엄마한테 딸이 있어야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요즘엔 그렇대요. 대퇴해라. 말이 씨가 될라. 어디 딸이야? 무조건 아들이어야지. 니네 엄마처럼 너 하나 낳고 독거노인처럼 있으라고? 그래도 아들이 있어야 하는 거야. 너 마음에 정말 안 들지만 이 집에 시집 왔으면 무조건 대를 이어야 해. 알겠니? 만약 이번 시험관 실패했으면 내가 네 남편이랑 너랑 이혼시키려고 했어. 그거 꼭 명심해. 네가 이 집에 붙어있는 건 자식 때문이니까. 너무하세요, 정말. 예전처럼 막말은 안 하시길래 요새 들어 이제 가족이 됐나 했는데 이혼이라니 정말 너무하시네요. 날 원망해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들들을 얼마나 중요시 여기는데 모르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뭐가 너무한다니? 시어머니는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고 그래도 시어머니가 실망스럽지 않게 일란성 쌍둥이지만 아들들이었어요. 전 딸이어도 너무 좋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이 좋아하는 아들들이니 저 역시 기분이 참 좋더라고요. 그 덕분에 어머님과 남편은 좋아서 길길이 날뛰고 난리 부르스를 쳐댔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들을 가졌다고 하니 엄마 또한 정말 잘 됐다며 좋아해 주셨답니다. 인간고실 하랬더니 다행이네. 그래, 남은 기간 동안 우리 손주들 꼭 잘 품어서 낳거라. 네가 할 일은 그것뿐이야.
아들들이라니 너무 좋다 진짜. 내심 딸이었으면 어쩔까 싶었는데 아들들이라니 진짜 이제 내 소원 다 이뤘다. 그렇게 어여쁜 아이들을 낳았고 정말 행복한 순간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초보 엄마가 갑자기 아이들을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늘 엄마에게 신세를 지며 아이들을 돌봤던 하루하루였고 시댁에서는 아이들만 예뻐해줬지 따로 육아를 도와주시거나 하는 건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육아하는 내내 너무 힘이 드는 건 사실이었어요. 늘 육아는 제 몫이라며 시어머니와 남편은 저와 아이들을 등한시하기 시작했고 전 그렇게 혼자 애 2명을 케어해야 했습니다. 막상 낳으면 물고 빨 거라고 하던 시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막상 낳으니 정말 딱 눈으로만 예뻐해 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엄마, 고마워. 매일같이 와서 같이 애들 보는 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니까 내가 좀 수월하네. 당연히 봐줘야지. 너 혼자 어떻게 애들을 봐? 임서방, 좀 쉬는 날이면 애들 좀 같이 돌봐주겠나? 아무리 밖에 나가 일한다지만 그래도 쉬는 날엔 애들 분유라도 먹여줄 수 있잖아. 얘 이렇게 잠도 못 자는데 좀 자게 하고 말이야. 어서. 아, 장모님. 제가 밖에 나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 아세요? 육아는 엄마 몫이죠. 집에서 노는 사람이 해야지. 무슨 밖에 나가 일까지 하는 사람 보고 집에서 육아를 하래. 솔직히 애들은 엄마 혼자 키우는 거 아닌가요? 나가서 일하는데.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그럼 바꾸자. 나가서 내가 일할 테니까 당신이 집에서 애들 봐 그럼. 나도 그걸 바라니까. 아유, 내가 실언을 했어 그만. 그만들 싸워라. 됐어 임서방. 그럼 들어가서 쉬어. 좀 무슨 말을 못하겠네. 내가 미안하네. 넌 엄마가 사골 좀 구워왔으니까 이거랑 밥 말아서 꼭 챙겨 먹어. 알겠지? 그리고 잠 좀 자라. 난 밤에 잠이라도 자지. 아니야. 엄마나 좀 쉬어. 이렇게 낮에 와서 도와주는 것만으로 진짜 큰 힘이 돼. 애들은 너무 이쁜데 힘들긴 하네. 남편의 막말에 어이가 없었지만 엄마가 계셔서 더 이상 싸우진 않았답니다. 걱정하실 게 뻔했으니 말이죠. 애들을 보는데 예쁜 만큼 힘들었어요. 밤잠도 못 자고 낮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우는 애들 달래느라 정말 진이 다 빠졌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예쁜 아기들이 내 곁에 있으니 힘을 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러던 중 시댁 행사가 있어 아이들을 데리고 시댁에 가게 되었고 엄마가 안 계셔서 혼자 아이들 둘이나 케어하려니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막상 시댁에 가면 어머니고 남편이고 조금이라도 도와줄 줄 알았는데 온전히 애들을 저한테 맡기고 본인들은 얘기만 하면서 그 행사를 즐기기 바빴습니다. 야, 얘 분유 먹을 시간 됐나 보다. 얼른 가서 먹여. 올라? 얘 똥 쌌나 보네. 기저귀부터 갈고 분유 먹여야겠다. 자기가 기저귀 갈던 분유 먹이던 한 가지라도 도와주면 안 돼? 애가 둘인데 내 몸은 하나잖아. 어떻게 이런 날까지 나보고 독박을 하라고 하냐? 막말로 얘네가 내 자식이기만 하니? 당신이 그렇게 원하던 당신 자식들이잖아. 당신이 좀 해. 내가 어떻게 해. 남자가 가오가 있지. 그리고 해봤어야지 하지. 떽떽거리지 말아라. 시댁까지 와서 꼭 그러냐? 얘, 남자가 보는 눈이 있지. 무슨 이런 걸 네가 좀 해. 옛날엔 8명도 키웠어. 엄마 혼자서.
뭐가 힘들다고 찡찡대는 건지. 어머님도 너무하시네요. 눈으로만 그렇게 예뻐하실 거면 저 그냥 갈게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원하던 손주들이면 기저귀는 고사하고 분유 한 번을 안 먹여주시는 걸 제가 이해해야 하나요? 그것도 한 명이면 말을 안 해요. 두 명인데 어쩜 한 번을 안 도와주는지. 원래도 인정머리 없으신 건 알았는데 진짜 뭘 인정하세요, 정말. 어머어머, 얘 본색 나오네. 아들 둘이나 낳았다고 기고만장하는 거니? 여기가 어디라고 큰 소리야? 너 혼 좀 나볼래? 결국 전 울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정말 꼴도 보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집에 와 엉엉 울고 있는데 친정엄마가 반찬을 좀 갖다 주시러 들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해 하시며 말씀하셨죠. 또 시댁 가서 한 소리 들은 거야? 아니 왜 그런다니 도대체? 아휴, 애 둘이나 낳고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시어머닌 그렇다 치는데 진짜 남편은 완전 남의 편이야.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면 엄마 마음이 안 좋겠지만 오늘은 나도 어디 풀러 놓을 데가 없어서 진짜 속상하네. 미안해 엄마. 이런 모습 보여서 정말 미안해. 애들한테도 미안하고 그토록 바라던 애들인데 내가 너무 힘들어만 하는 것 같아서 애들한테도 죄책감 들고 정말 힘들다. 어떡해. 엄마는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도우미 이모님을 구해주셨고 제 시간을 좀 가지라고 해주셨어요. 엄마의 사정을 뻔히 아는지라 차마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됐다고 거절했지만 엄마는 예전에 투자해놨던 주식이 큰 돈을 벌었다며 기꺼이 해주셨어요. 대박 났으니까 괜찮아. 엄마도 도와줄 건데 애가 둘이니 너도 쉴 틈이 있어야지. 이모님 비용은 엄마가 내줄 테니까 넌 좀 한숨 좀 돌려. 매일 네가 육아에만 갇혀 있으니 힘들어서 더 우울하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 말 들어. 알겠지? 그리고 엄마가 원래도 아주머니 꼭 쓰게 하고 싶었어. 너 숨 좀 돌릴 틈이 있어야지. 임서방이 육아를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엄마, 너무 고마워 진짜. 미안해서 말이 안 나온다. 엄마한테 다 못 갚을 거야 정말. 이렇게 고생도 같이 해주는데. 엄마가 이모님을 구해주자 정말 훨씬 나았습니다. 일단 잠을 좀 잘 수 있으니 사람이 기본적인 생활이 되었고 긍정적으로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 웃기게도 저희 엄마가 주식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갑자기 태도를 돌변하며 급 상냥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있는 날엔 늘 쌍둥이들을 같이 돌보는 신용도 했고요. 임서방이 웬일이야? 나 참. 이렇게 애들 보는 거 처음 보네. 얼마나 보기 좋아? 이렇게 부부가 같이 보니까 말이야. 아, 당연히 헤어져. 제 자식들인데.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죠? 아유, 어머님이 좀 쉬세요. 저랑 지혜가 볼게요. 오늘은 도우미 이모님도 쉬는 날이라 제가 더 많이 해야 지혜가 안 힘들죠. 안 그런가요? 제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아니야. 너무 보기 좋아서 내가 다 기쁘네. 고마워, 임서방. 밖에서 힘들 텐데 이렇게 집안일까지 도와주고 말이야. 남편 속셈을 알아서 그런지 하나도 안 고맙더라고요. 뻔히 저희 엄마가 큰돈을 벌었다고 하니 자기한테 무슨 국물이라도 떨어질까봐 저렇게 아부를 떠는 것 같았거든요. 오히려 얄미웠고
육아는 같이 하는 거지 도와주는 게 아닌데 저렇게 유세를 떨어대니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럼에도 엄마는 계속해서 남편에게 고맙다고 연신 말씀하셨는데 다 절 위해서 말이에요. 당신 웃긴다. 언제부터 그렇게 애들을 돌봤다고. 참 간사해. 앞으로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네, 정말. 무슨 소리야. 내가 우리 애들 돌보는데 무슨 이유가 있겠어? 당신은 말을 해도. 근데 장모님, 어느 정도 수익 내신 거야? 나도 몰라. 그걸 알 이유도 없고. 엄마 노후 자금이잖아. 난 관심 없으니까 자기도 혹시 딴만 있음 접어. 우리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남편이 친정엄마 수익금에 딴맘을 먹을까 못을 박아두었고 그러게 좀 평온한가 싶었습니다. 남편도 어느새부터 육아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도우미 이모님도 계시겠다. 친정엄마도 간간히 도와주시니 정말 살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손목이 아파 한의원에 다녀오던 중 친정엄마께서 아이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이 가고 만 거예요.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 엄마 어떡해? 우리 애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가뜩이나 관절도 약한 양반인데 어쩜 좋아. 병원에선 뭐래요? 괜찮아. 깁스하면 된대. 뭐 애들 놀아주다 이런 건데 내가 부주의 한 거지. 애들 잘못이겠어?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 마. 한사코 괜찮다고 하셨고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도우미 이모님마저 일을 못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결국 저 혼자 다시 육아를 해야 하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친정엄마가 제 걱정을 참 많이도 하니 남편은 웬일로 친정엄마 앞에서 제 걱정을 하였죠. 장모님, 제가 저희 어머니 모셔올게요. 이 사람 힘든데 혼자 이렇게 두면 안 되죠. 애들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장모님은 몸조리 푹 하셔요. 그래야 금간뼈도 붙죠. 이 사람 걱정되셔서 그러시죠? 제가 걱정 안 되게 딱 세팅해 두겠습니다. 어머, 그래 줄 수 있나? 나야 사돈이 오셔서 고생해 주시면 좀 마음이 낫지. 애 혼자 힘들게 보는 것보다 말이야. 그럼요. 저만 믿으세요. 장모님은 걱정 붙들어 매시고 몸 관리에 힘쓰세요. 제가 누굽니까? 어머님의 사이 아닙니까? 친정엄마는 좋아하셨지만 전 한편으론 걱정도 되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의 요구로 시어머니가 애들을 도와주러 오시게 됐고 역시나 시어머니는 오셨지만 별다른 도움은 되지 않으셨어요. 늘 그렇듯이 잔소리와 함께 눈으로만 아이들을 봐주셨거든요. 예, 애 넘어지겠다. 애 좀 일으켜 세워라. 어머, 얘는 쪽쪽이 불리면 안 돼. 애 부정교합 생기잖니. 넌 그런 것도 모르니? 알죠. 돌 전에만 끊으면 돼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달래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님, 애기 한 명만 안아주시겠어요? 아유, 남보다나. 손목 약한 거 모르니? 너랑 나랑 손목 굵기부터 다르잖아. 네가 해야 맞는 거지. 안 그러니? 얼른 안아줘. 역시나 도움이 되지 않는 시어머니였어요. 친정엄마는 보다 못해 불편한 몸으로 청소라도 해주신다며 집으로 오시게 되었고 그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마주하게 되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게도 시어머니는 친정엄마를 보고 고마워하진 못할 망정 막말을 했어요. 자기 손주들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친정엄마인데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뱉더라고요. 아니, 다치셨단 얘긴 들었는데 뭐 어쩌다 다친 거예요? 아들을 못 낳아봐서 그런가?
영 조심성이 없네. 뭐라고요? 사돈, 그게 무슨 막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아들 못 낳는 얘긴 왜 나옵니까? 전 제 딸 하나 낳고 만족하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사돈 머릿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런 생각하는지 진짜 모르겠네요. 어쩜 그렇게 막말을 할까? 막 간다고요? 아니, 맞잖아요. 딸만 키워봐서 그런가? 애들이랑 노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니까 다친 거지. 조심성 없게. 무슨 망발이야. 당장 장모님한테 사과해요. 우리 애들한테 해준 것도 없으면서 감히 장모님한테 막말을 해? 쌍둥이 손자들과 놀아주다 뼈에 금간 엄마에게 아들 가진 유세 떨던 시어머니였고,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된 남편은 시어머니를 향해 화를 내며 갑자기 돌진했습니다. 그야말로 집안이 아비규환이 된 것이죠. 그렇게 본인 엄마한테 애틋했던 남편은 저희 엄마에게 조금이라도 빼먹을 콩고물이 있을 것 같자 태세 전환을 하며 시어머니에게 돌진을 한 거예요. 돈 앞에선 지엄마도 보이지 않는 놈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밀침에 결국 나가 떨어졌고, 둘이서 큰 소리로 싸우는데 아주 코미디 한 편이었습니다.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엄마를 이렇게... 네가 인간이니? 그것도 이 볼품없는 사람들 앞에서. 볼품없긴 엄마보단 나아. 분명 나랑 약속했지? 아들들 낳으면 선산 물려주겠다고. 그걸 진작 팔아먹고 나를 속여먹어? 그건 엄마가 필요하니까 그런 거지. 선산 없다고 지금 엄마를 이렇게 막대하는 거야? 네가 인간이니? 날 속였잖아. 내가 그동안 엄마를 얼마나 각별히 챙겼는데. 그 선산으로 날 조종하고 지금껏 아무렇지 않은 척 아직도 선산 있는 척하면서 날 속여? 내가 한 달 전에 부동산 가서 얼마나 황당했는 줄 알아? 시세 좀 보려고 갔더니 참나. 그 돈 다 뭐 했어? 뭐 했길래 그 많은 돈이 필요했던 거냐고. 여기서 한번 말해봐. 내가 엄마 2번 다시 안 보려다 참은 거야. 혈압 올라. 애를 키워도 잘못 키웠네. 돈 없는 사람은 부모 아니냐? 어쩜 그렇게 못 인정할 수가 있니? 너라네, 참나. 알고 보니 그동안 남편과 시어머니의 약속은 어떻게든 아들을 낳으면 하나 있는 선산을 물려준다는 거였고, 시어머니는 진작에 그 선산을 팔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에게 선산을 핑계로 매일같이 본인에게 효도할 것을 강요했던 거였어요. 돈에 환장한 남편은 당연히 시어머니 뜻이라면 뭐든 다 했었고, 그 선산을 위해 저에게 아이도 못 낳느냐며 따지고 따졌던 거죠. 그렇게 싸우는 걸 한참 보고 있는데 시어머니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정말 충격적이었고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네가 이뤄낸 걸 알았으면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돈 없는 부모 취급 안 한다니? 나도 네 비밀 말해야겠다. 너 밖에서 애 낳은 거 애미도 아니야? 그렇게 아들이 환장해가지고 너 애미 애 못 낳을 때 애 하나 만들었잖아. 아들이었으면 당장 애미랑 이혼한다고 했다가 딸이니까 그 여자한테 헤어지자고 했지? 애미도 아니? 참나. 내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겠다. 뭐? 아니. 그건 무덤까지 가지고 가기로 한 비밀이잖아. 여보. 이거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장모님. 뭐라고요?
밖에 사생아가 있다고요? 돈에 눈이 먼 건 진작 알았지만 어머님이 선산 물려준다고 하니 내가 아이가 안 생기니까 밖에서 애까지 만들어? 이게 사실이에요? 당신 진짜 충격이다. 진작 인성 구린 건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밖에서 애를 만들어? 그것도 내가 한참 애가 안 생겨서 힘들어할 때. 그리고 아들이었으면 나랑 이혼을 해? 진짜 대단하다. 너희 집 아들사랑. 이걸 안 이상 나랑 당연히 못 산다고 생각하겠지? 나 너랑 못 살아. 그 여자 찾아가서 살아. 빨리 아니라고 말해. 엄마 지금 아들 인생 종치게 하려고 환장했어? 이제 이 사람 아니면 난 나락이라고. 왜? 너네 장모가 돈 좀 생겼다고 하니 이제 장모를 잡아야겠던? 나도 너 같은 아들 필요 없어. 어미도 못 알아보는 놈. 엄마가 지금 아들한테 이래도 되는 거야? 이 비밀 엄마가 절대 입 밖에 내지도 말라고 한 거잖아. 어떻게 그래? 너도 나 들이받았잖아. 나라고 못할 거 있어? 너 같은 아들 이제 나도 필요 없어. 나쁜 놈. 절연하자. 그래. 제가 울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남편은 저희 엄마의 돈이 떠올랐는지 가소롭게 저에게 무릎을 꿇고 애원했어요. 진짜 실수였어. 내가 엄마한테 그냥 저렇게 한 소리지. 어떻게 너랑 이혼을 할 생각을 했겠니? 네가 내 조강지초인데. 그 입 못 다물어? 자네, 진짜 인간 이하인 건 알았지만 내 딸한테 그저 잘하라고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참고 있었더니 아주 우리를 물로 봤구먼. 아휴, 기가 막혀라. 애들 아빠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들어도 꾹꾹 참았고 더 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잘할 건덕지도 없지. 너 같은 건 혼나야 돼. 매가 답이지. 감히 내 딸 마음에 못 받고 몇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장모님, 오해예요. 제가 진짜 설명 좀 드릴게요. 다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저희 엄마가 지금 궁지에 몰리니까. 그놈의 엄마 핑계. 네가 우리 딸 힘들게 했던 것만 생각하면 주리를 틀어도 모자라. 그래도 애들 아빠고 지 남편이니 내가 참았는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네 속 그렇게 시커먼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알면서도 모른 척 했던 거야. 이 어리석은 인간아. 엄마는 남편이 저렇게 무릎을 꿇고 빌자 뺨을 날리며 저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이들의 짐을 싸서 당장 친정으로 가자고 하였어요. 저 역시 남편의 말을 들어볼 것도 없이 바로 아이들과 함께 친정엄마 집으로 향했죠. 그리고 엄마는 저를 위해 최고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내주었습니다. 저 역시 저 남자와 더 이상 살 가치를 못 느꼈기 때문이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라. 그땐 실수였어. 내가 실수한 건 인정해. 그리고 엄마가 그냥 살붙여서 얘기한 거야. 아들이었으면 내가 너랑 이혼했다니. 참 웃기지도 않지. 엄마가 화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말하신 거지. 나 못 믿어? 네가 여태까지 널 믿게 행동은 했니? 한 번도 아빠 노릇 한 적 없잖아. 너랑 이혼해도 별로 아쉬울 거 없어. 어차피 맨날 엄마랑 나랑 하는 육아였고 있으나 마나한 아빠 없는 게 나아.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잘 됐지. 그리고 네가 지금 우리 엄마한테 돈이 없었다면 나한테 이렇게 매달렸을까? 넌 좀 더 당해야 돼. 오히려 잘 됐지. 너란 놈이랑 어떻게 백발될 때까지 살까 했었거든. 우리 둥이들을 생각해서 봐주라. 혼자 애들을 어떻게 키우게. 그래도 애들한텐 아빠가 있어야지.
엄마 혼자 어떡해? 괜찮아. 개차반 아빠보다 나아. 그리고 네가 애들 봐준 적이나 있니? 누가 들으면 육아깨나 한 아빠인 줄 알겠어. 아이씨, 그럼 재산 분할해. 그래도 너랑 부부였으니까 니네 엄마 나한테 위자료라도 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 이대로 못 끝내. 빌어도 되지 않자 남편은 그제야 본색을 드러냈어요. 재산 분할을 해달래나 뭐래나. 저희 엄마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만 주면 떨어져 나가겠다는 심보였죠. 더더욱 용서할 수 없었고 그렇게 소송이 시작되었는데 분명 유책 배우자가 남편임에도 소송이란 참 오래 걸리더라고요. 소송을 하면서 아이들은 돌이 되었고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크니 더더욱 마음을 굳게 먹었죠. 그리고 결국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서 위자료와 함께 친권 양육권을 모두 가져왔고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중 남편이 혼외자까지 만든 것에 대해서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걸으려 했지만 알고 보니 그 여자도 남편이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했고 큰 충격에 빠졌죠. 역으로 그 여자는 남편에게 혼인빙자죄로 소송을 걸었어요. 여자가 한을 품으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말이 딱 이었죠. 그냥 딸만 낳고 그래도 딸 아빠니 참고 살려고 했던 여자였지만 유부남이라는 소식을 듣고 남편에게 소송과 함께 양육비 소송도 같이 걸었죠. 남편은 길고 긴 법정 다툼에서 결국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와 함께 다달이 양육비를 주어야 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여기서 쓰이는 거더라고요. 아, 내 인생 종쳤어 진짜. 어떻게 이중으로 양육비를 주란 말이야. 그리고 위자료는 또 어쩌고. 아주 날 팔아라. 네가 뿌린 씨 네가 걷어야지. 그리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이제 일용직이라도 해야 할 거야. 네 월급으로 양쪽 양육비 줄 수 있겠니? 그러게 좀 자중하고 살지 그랬어. 네 욕심에 네 발등을 찍은 거지. 너네 엄마도 보기 싫지만 참 너도 네 엄마가 돈 없다고 하자마자 그렇게 팽하는 꼴 진짜 우습더라. 아마 우리랑 살다가도 필요 없어지면 바로 팽할 놈이야 넌. 아, 그럼 어쩌라고. 내가 이렇게 삼겨 먹은 걸. 아, 이 돈을 다 어쩌란 말이야. 엄만 선산도 없는데. 아, 내가 뭐에 눈이 멀어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했을까? 그래도 고맙다. 이 덕에 우리 애들을 만나게 됐으니. 양육비 밀리지 마. 바로 소송 걸 거야. 알지? 나 한다면 하는 거. 뼈 빠지도록 일해. 몸이 부서지도록. 알겠니? 독하다 진짜. 이렇게 빌어도 봐주지도 않냐 너는? 너무한다. 그래도 내가 애들 아빠인데 진짜 너무해. 남편은 돈 앞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울었어요. 정말 돈이면 다 되는 사람이라 그 모습을 보니 허탈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전 아이들을 양육하고 살고 있어요. 다행히 엄마가 도와주시고 계셔서 수월하답니다. 요샌 애들이 커서 어린이집도 다니고 하니 전보다 숨 쉴 틈도 있고 좋아요. 아직까진 엄마 옆에서 경제적 자립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요샌 애들이 어린이집을 간 사이에 네일 아트라는 것을 배우면서 지내고 있어요. 제가 이 가정의 가장이라고 생각하니 뭐라도 해야겠더라고요. 얼른 자격증을 따서 당당하게 창업을 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하고 싶어지는 욕심을 부리고 있는 요즘이에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서 그런지 남편의 빈자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도 참 우프지 않나요? 왜 그런 집안인 걸 알면서 악착같이 시험관을 해
애를 가졌느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애들이 없었다면 남편과 이혼 후 사실 살아갈 의지가 없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열정을 다해서 살맛이 난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있기에 숨 쉴 수 있는 것 같고요. 제 평생을 다 바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이들을 키울 것을 다짐했어요. 하루하루 더욱더 성장해 나가겠습니다. 이 의지에 다짐을 하며 글을 마쳐볼게요. 제 글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들과 외식을 하려고 음식점 건물로 들어가려던 도중 길 건너편에서 지나가는 동서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본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후회하고 있는 얼굴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한순간에 남이 되어버린 동서는 서방님과 결혼을 하고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는 참고 넘어가려 했었지만 하는 행동들이 제 속을 뒤집어 놓을 만큼 매번 시집 모임 때마다 온갖 꾀를 부리며 저에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었어요.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었으면 서로 도와가며 해야 되는데 동서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지나친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렇다고 손이 사람인 제가 동서가 좀 더 안 움직인다고 그걸로 꼬투리를 잡으면 시댁 식구들이 되려 저를 속 좁다고 안 좋은 시선으로 볼까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속만 끓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 상태가 다른 가족들은 모르고 저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더 화가 치밀었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는 동서가 식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적응 기간이라 생각하며 여러 가지로 이해하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시집 모임 있을 때 저는 시댁에 일찍 도착해 시모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서 내외가 거의 준비가 끝나갈 때쯤 시댁에 들어왔어요. 동서가 오니 집안 분위기는 밝아졌고 저만 빼고 저희 가족 모두가 반갑게 맞아주던 도중 동서가 팔에 깁스를 하고 들어온 걸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래? 팔에 왜 깁스를 하고 온 거야? 몸이 이러면 말을 하고 집에서 쉬면 되지. 왜 이렇게 미련하니?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죄송해요. 이도 집에서 쉬라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더 걱정하실 것 같아서 일단 찾아뵙게 된 거예요. 어머님, 제가 음식 만드는 거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몸이 이래서 오늘은 쉬었다 가도 되는 거죠? 당연하지. 불편한 몸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방에 들어가서 누워 있어라. 저녁상 다 차려지면 그때 부르도록 하마. 그래도 왼손을 다쳐서 다행이지. 오른손을 다쳤으면 얼마나 불편했겠니? 금며느라, 우리는 서둘러 주방으로 들어가 마저 저녁상 준비해야 될 것 같다. 너도 많이 놀랐니?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신 차리고 어서 서두르자. 동서는 왼팔에 반 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일하다가 다쳤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댁에 왔을 때 일부러 손 놓고 있는 게 눈치가 보일까봐 꾀를 부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저는 느낌적으로 알고 있었지만 가족 모두가 동서의 행동에 조금도 의심 없이 속고 있었죠. 어떻게든 집안일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는 게 눈에 보였지만 괜히 이런 문제로 좋은 분위기를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저 혼자만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되는 걸 괜히 걸고 넘어져서 오래간만에 가족 모두가 모인 자리를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건 저도 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를 도와 저녁 준비를 끝낸 뒤 가족들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게 됐는데 동서에게 관심이 쏠리다 보니 맛 좋은 음식들은 전부 다 동서 쪽으로 몰려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만약 제가 깁스를 했다면 시모에게 잔소리를 듣게 될 게 뻔했었죠. 뒤에서 잡일을 도와줄 사람이 다쳤으니 얼마나 짜증이 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동서처럼 그런 행동을 쉽게 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도와드렸어야 했는데 보시다시피 팔이 이래서 도움이 되지 못했네요. 아픈 사람 두고 어떻게 일을 시킬 수 있겠어? 어머님이랑 맛있는 거 많이 했으니까 많이 먹고 하루빨리 몸이 좋아지길 바래. 너는 걱정된다는 애가 얼굴 표정이 그게 뭐니? 막내 며느리가 다쳐서 혼자 일한 게 불만인 것처럼 보인다. 제가 왜 기분이 안 좋겠어요.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걸요.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하게 다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표정 좀 풀고 막내 며느리 밥그릇이 비어있잖니? 가서 밥 좀 퍼와라. 네가 말 안 해도 불만 가지고 있는 거 다 티난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제가 다친 게 잘못이죠. 형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이러면 제가 더 불편해진다고요. 동서는 자기 때문에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 같다며 눈물이 맺히는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속으로 웃음밖에 안 나왔어요. 그렇게 저녁 식사가 끝이 나고 동서내외는 후식까지 전부 다 챙겨 먹은 뒤 배가 불렀는지 방으로 쏙 들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번 시댁에 올 때마다 변명거리 하나 만들어서 시집 모임 때 온갖 꾀부리며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전부 다 제 몫으로 돌아왔었어요.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시모가 설거지 하시는 것도 눈치가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만 했었죠. 이런 상황들이 답답해서 더 이상 저도 두 눈 뜨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을 것 같아 남편에게 그동안 쌓여있던 고민거리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재수 씨가 지금 깁스를 하고 있는 게 집안일 하기 싫어서 꾀를 부리고 있는 거라고? 그럼 팔에 문제가 없다는 거네? 그렇다니까. 남자들이야 집안일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지. 그러니 동서의 행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고. 내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동서가 오늘 음식하고 싶지 않아서 서방님이랑 짜고 반 깁스하고 온 거야. 설마 그렇게까지 했겠어? 그리고 동생이 형을 속인다고? 만약 들키기라도 하면 그땐 뼈도 못 추릴 텐데? 내가 모임 있을 때마다 동서가 깨부리면서 빠지려는 행동들을 유심히 봐왔잖아. 여자의 촉은 무서운 거야. 이번에도 확실하다니까. 밥은 먹어야 하니까 오른팔이 아닌 왼팔을 다쳤잖아. 증거가 없을 뿐이지 동서의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일걸? 당신한테 이런 말 하는 것도 입 아픈 일이긴 한데 어머님이 나를 점점 더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하려고 당신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니까 나 좀 믿어주고 내 부탁 좀 들어줘. 동서의 진짜 모습을 내가 보여주도록 할게. 당신도 이젠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당신 추측인 거잖아. 괜히 일만 더 커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되는데? 남편은 제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더니 많이 당황스러워 하고 있었어요. 여우 같은 동서의 행동에 다들 속고만 있었으니 남편도 제 말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내인 제가 도와달라는 말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동서내외를 밖으로 불러들이고 제가 방 안에 녹음기를 하나 설치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남편은 어려운 부탁은 아니라서 그런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동서내외를 거실로 잠깐 불렀습니다. 저는 그 사이 동서내외의 방에 들어가 녹음기를 설치를 한 뒤에
다시 방으로 들어왔고 간단하게 대화를 끝낸 동서내외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서방님과 동서가 주고받고 있는 대화만 들어봐도 충분히 증거가 될 만한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걱정을 하고 있었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는 상태였죠.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모두가 함께 모여 아침을 먹고 있을 때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동서내외의 방에 들어가 전날에 설치했던 녹음기를 회수해서 화장실로 급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연결해서 숨죽이며 동서내외의 대화 소리를 듣고 있었네요. 나 이번만 당신 도와주는 거야. 더 이상은 나도 못하겠어. 우리 가족들 속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아까 형수님 표정을 보는데 다 알고 계신 것 같았다고. 괜히 큰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고 있는 것 같았어. 형수님이 그래도 착하시니까 넘어가는 거지. 어느 정도 성격이 있는 분이었으면 100% 밥상 엎었을 거야.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당신 아껴준다 해도 어느 정도 선이라는 게 있는 거야.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면 꼬리가 밟히는 법이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보고 앞치마 두르라는 말이야? 당신은 내가 주방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당연하게 생각하고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하실 거라고. 내가 손 아랫사람이니 형님이 하기 싫은 건 무조건 나한테 시키겠지.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봐? 어차피 얼굴 자주 보는 것도 아닌데 사람 앞일 아무도 모르잖아? 갑자기 몸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뭐라고 그럴 거야? 병원이라도 가서 진찰을 받아보게 할 거야? 안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게 오히려 힘 빠지고 집안 분위기 망치는 꼴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나도 알고 있다고. 그래서 내가 그 점을 이용하는 거야. 어차피 아버님 댁에 며칠 있다 가는 건데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좋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면 세뇌가 돼서 결국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한테 기대도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럼 나는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는 동안 편하게 아버님 댁에 오면 되는 거지. 당신은 그냥 내 옆에서 장단이나 맞춰줘. 멍청하면 몸이 고생한다는 말이 있잖아? 이래서 사람은 야가야 하는 거라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꼭 여기서 해야 돼? 가족 중에 누구 하나라도 듣는 날에는 정말 골치 아파진다는 거 몰라? 앞으로 당신도 말 조심해줘. 동서내외가 나누고 있는 대화에 솔직히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제가 녹음한 증거물을 당장이라도 가족 모두가 모인 상황에서 풀어놓는다면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게 확실했어요. 아무리 시부모님께서 동서를 아낀다 해도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모든 걸 확인한 뒤에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최대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을 하면서 현재의 분위기를 살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밝은 얼굴로 식사를 하시는데 식탁 테이블에 녹음기를 올려놓는 건 아닌 것 같아 일단 동서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녹음된 내용에 대해 궁금해하길래 실수로 녹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고 얘기한 뒤 대충 상황을 넘겼습니다. 남편은 동서가 그런 행동을 할 사람이 아닌 것 같다며 제가 최근 들어 피곤해서 예민해진 걸로 생각하고 있었네요. 그날 저녁 모두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죠. 결국 동서의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 동서와 따로 약속을 잡은 뒤 앞으로 둘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이 상처받지 않는 선에서 끝내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진지하게 할 말이 있으시다면서요? 오늘 제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용건만 간단히 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도 서둘러 집에 들어가서 식구들 저녁상 차려줘야 되니까 할 말만 하고 일어나도록 할게. 일단 이것부터 들어볼래? 많이 당황스러운가 봐. 그러게, 계획을 하려면 철저하게 했어야지. 이런 증거물을 남기면 어떡하니? 이제 앞으로 어쩔 거야? 다음 모임 때는 다리에 깁스하고 올 건가?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떤 식으로 나타날지 이제 기대가 되는걸? 내가 왜 따로 얼굴 보자고 했는지 대충 짐작이 가지? 나는 가족 간의 불화를 만들고 싶지 않아. 충분히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 모든 건 동서가 앞으로 보일 행동들에 달려있지. 어떻게 할래? 끝까지 갈 거야? 아니면 앞으로 꽤 부리지 않고 모임 때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줄 거야. 나는 동서가 지혜롭게 행동했으면 좋겠는데. 머리가 나쁜 것도 아닌데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을 텐데. 동서를 아끼고 이뻐해 주시는 시부모님께 비수를 꽂을 건 아니지? 형님, 죄송해요.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앞으로 집안 행사 있을 때 쓸데없는 행동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테니 제발 원본 넘겨주세요. 이걸로 평생 제 발목을 잡으실 생각은 아니시죠? 저 눈치 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요. 그건 동서하기 나름 아닐까? 똑같이 며느리로 들어온 입장에서 나는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동서는 여우같이 이리저리 빠지면서 나를 더 힘들게 했잖아.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더라고. 결국 아이디어도 바닥 날 텐데 그때 돼선 아예 입원할 생각이었어? 시댁에 오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을 위한 일도 아니잖아. 가족들이 함께 모여 먹는 음식 만드는 건데 꼭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야 했었어? 녹음된 내용을 내가 몇 번이나 반복해서 들었는지 알아? 지금 당장 동서 얼굴에 물을 뿌리고 머리채를 잡아도 분이 안 풀릴 정도로 지금 화가 많이 올라온 상태야. 그런데도 내가 침착함을 잃지 않는 건 동서가 한 식구로 들어왔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려고 했던 거야. 내가 정말 이성을 잃었다면 시부모님과 함께 모여 식사하고 있었을 때 그때 녹음기를 테이블에 올렸겠지. 그때도 나는 참았고 지금도 참고 있는 건 동서가 충분히 며느리로서 잘할 거라 믿어서 그러는 거야.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2번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다음 모임 있을 때는 제가 일찍 서둘러서 일손 돌게요. 동서는 녹음된 내용을 듣곤 사색이 된 얼굴로 저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한 번은 믿어주고 싶었어요. 무조건 기회도 안 주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건 저에게 다시 안 좋게 돌아올까봐 최대한 참고 넘어갔습니다. 동서는 그날 이후 저에게 많이 미안했던지 저희 집에 한번 오겠다며 이것저것 꽤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기회를 줘서 그런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길래 저도 어느 정도 긴장을 풀게 되면서 과거의 일은 전부 잊기로 했어요. 동서는 녹음된 파일을 지워주길 원하길래 앞으로 잘할 거라 믿고 보는 앞에서 파일을 지워줬네요. 그런데 사람 속마음 아무도 알 수 없다고 다음 시댁 모임이 있을 때 동서는 저에게 충격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어쩌다가 다리를 다친 거야? 병원에서는 뭐라고 했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랬어? 아니에요. 발목이 접질려서 한 달 정도 깁스를 하고 있어야 한대요. 높은 일을 쉬는 제가 잘못이죠. 걱정 끼쳐드려 죄송해요. 그래도 손은 움직일 수 있으니까 도움 필요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매번 받아먹을 수는 없잖아요. 환자가 무슨 일이야? 다리 접질렸을 때 계속 걸으면 덧난다고 하더라.
방에서 쉬고 있으면 식사 준비 끝나는 대로 부를 테니 어서 들어가 있어. 아들, 뭐하고 있어? 막내 며느리가 힘들어 하잖니? 몸이 저렇게 약해서 나중에 애는 낳을 수 있겠어? 보약이나 한 채 지으러 가야 되겠다. 건강이 우선인데 날이 가면 갈수록 아픈 곳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야. 동서는 저에게 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알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실행에 옮기고 있었죠. 이럴 거면 왜 저희 집에까지 찾아와서 오랜 시간 대화를 했던 건지 이해를 할 수 없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동서를 노려보고 있는데 시모가 그런 제 모습을 보곤 또다시 화를 내기 시작하셨어요. 막내 며느리가 몸이 약해서 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가진다며 되려 저에게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기회를 줬을 때는 다시 잘해보자는 뜻에서 용서를 해준 건데 동서는 그런 저에게 조금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지 않고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오로지 목적은 제가 가지고 있던 녹음된 파일이었어요.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말라고 어렸을 적부터 저희 부모님께서 입이 닳도록 말씀하셨는데 그제서야 부모님의 말이 피부로 와 닿았습니다. 동서내외는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았고 저는 어김없이 주방에서 시모가 시키는 대로 음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큰 충격과 배신감에 좀처럼 화가 가라앉지 않았죠. 그래서 밥때가 되자 방에서 슬슬 기어나오는 동서내외를 보고 서방님한테 동서와 단둘이 대화하고 싶다며 동서를 다시 방으로 들여보낸 뒤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이러려고 녹음된 파일을 지워달라고 했던 거니? 정말 이렇게까지는 안 봤는데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아? 뭐가 너무한데요? 저 없을 때 방에 몰래 들어와서 남의 사생활을 녹음한 형님도 잘한 건 없는데요? 저는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받은 만큼 돌려주는 성격이라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려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겠다는 거네. 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모든 걸 감수할 수 있다는 거지? 제가 형님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전부 다 내 편이지 형님 편은 한 사람도 없잖아요. 아주버님까지 형님보다 저를 더 믿어주지 않나요? 이 집에서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시려면 그냥 지금처럼 묵묵히 하시던 일 하세요. 끝까지 가보자는 건데 지금의 결정을 언젠가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찾아올 거야. 그때 돼서 무릎 꿇고 울며불며 빌어봤자 소용없다는 거 확실하게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고 살아야 할 거야.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그게 아마 조만간이 될 것 같다. 제가 봤을 때 형님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애원할 것 같은데요?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고요. 동서는 되려 저를 더 무시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동서와 제가 방에서 나오지 않자 시부모님께서 방 안에서 무슨 대화를 그리 오래 하냐며 서둘러 저녁 먹자고 동서와 저를 부르셨어요. 당장 머리채를 잡아 뜯고 싶었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올 때까지 참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시댁에서 동서에게 받은 배신과 상처를 기억하면서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일적인 문제로 종합무역센터를 방문을 했는데 그곳에서 저와 같은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동서를 만나게 되었어요. 제가 무역센터에 올 거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지 저와 마주치자마자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멀리에서 저를 부르며 다가온 변호사가 동서 앞에 서는 순간 또 다른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서는 함께 일하는 직원 동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고 싶지 않았는지 제 팔을 잡고 급하게 비상계단으로 데려갔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는데 무엇을 바로잡으려는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동서가 이렇게까지 행동할 줄 몰랐는데 내 집에 와서 이런 계획까지 세웠을 줄 정말 상상도 못했었네. 오늘 내가 여기에 올 줄 몰랐던 거야? 회사만 다를 뿐이지 같은 직종에서 근무하고 있잖아? 동서는 그 회사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며? 그러니 많은 관심을 받고 싶었겠지. 나는 오늘 무역센터에 굳이 참석 안 해도 되는데 동서가 오늘 무역센터에 참석한다길래 내가 이 좋은 구경을 놓칠 순 없잖아? 아무리 내가 만든 디자인이 탐이 난다 해도 내 작업방 좀 구경한다고 했을 때 건들지 말았어야지. 안 그래? 동서가 작업방에서 한 행동들 전부 다 방에 설치한 CCTV에 아주 선명하게 찍혔어. 어떻게 우리 회사가 만든 상표권 디자인을 자기들 것 마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시를 할 수 있는 거지? 동서가 지금 나랑 비상계단에서 이러고 있을 시간 없을 텐데 지금쯤 전시회는 난리가 났을걸? 동서는 저를 비상계단에 놔두고 급하게 다시 자리로 돌아갔어요. 제 작업방에 CCTV를 설치한 이유는 집 구경을 하다가 동서가 혹시 모를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 때문에 동서가 저희 집에 오기 전에 설치를 한 거였는데 공모전에 제출할 디자인한 상표권을 동서가 전부 다 사진을 찍어 도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남편도 옆에서 영상이 담긴 동서의 행동을 전부 다 봤었기 때문에 입을 다물지 못했었죠. 그리고 현장에는 때마침 남편이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온 상태였어요. 제가 일하는 거 구경하고 외식이나 할 겸 상표권 공모전에 초대를 했었는데 시부모님 눈에 펼쳐진 광경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계셨죠. 동서가 제 디자인을 똑같이 도용한 옆자리에 저희 회사 측도 똑같은 상표권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동서가 제 방에 들어와 했던 행동들이 전부 다 찍혀 있던 영상도 함께 재생이 되고 있었네요.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동서의 잘못된 행동을 보게 된 동서의 동료 직원들이 사태 수습을 하기 위해서 급하게 다른 상표권으로 대체했고 시부모님께서는 동서에게 다가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는 질문에 고개만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화가 나신 시부모님께 동서가 서방님과 나눴던 대화 내용에 녹음된 내용까지 들려주면서 불을 더 지펴드렸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했던 행동들이 집안 전체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걸 아시게 되면서 결국 난리가 나고 말았네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녹음된 파일로 저를 억압하길래 저도 똑같이 해주고 싶어서 형님이 디자인한 상표권을 제가 도용한 것뿐이었어요. 분명 이번 연도에는 공모전에 참석하지 않을 거라고 해서 제가 골탕 좀 먹이려고 했을 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잠깐의 실수였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 우리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지금 용서라는 말이 나오니? 네가 한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우리를 그동안 어떻게 봤으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연기를 할 수가 있어? 거기에다가 첫째가 힘들게 일해서 얻은 결과물까지 훔쳐갔으면서 용서를 바라는 거야? 너는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내 아들과 당장 이혼해라. 동서는 무릎을 꿇고 울며 불며 용서를 구했지만 아무도 동서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동서는 서방님의 바지자락을 붙잡으면서
시부모님 좀 설득해 달라고 했지만 서방님은 동서를 뿌리쳤습니다. 결국 동서는 상표법 침해죄로 법적 처벌을 받게 되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상황이었고 도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를 동서의 회사 측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는지 회사 이미지 저하 등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며 결국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퇴사 처리가 되고 말았네요. 서방님도 동서와 함께 살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는지 이혼을 선택했고 그렇게 남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가 떠난 지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저희는 그때의 기억들이 생생히 남아있네요. 얼마 전에 길 건너편에서 동서를 봤는데 삶이 힘든지 반쪽이 된 얼굴을 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꾀를 부린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게 해준 일이었네요. 평생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제대로 된 삶을 살길 바랄 뿐입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5년 차에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고 1년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뒤늦은 후회를 해봤자 엎질러진 물을 주워 담을 수 없듯이 시댁 식구들은 지금쯤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을 테지만 제 눈에 흙이 들어와도 다시 합치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남편이 바람 피울 인물이라곤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건 제 착각이었고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던 일이 있었죠. 남편이 어느 날부터인가 치아에 문제가 생겼는지 지속적으로 고통스러워하길래 치료를 받는 게 좋을 것 같아 치과에 다녀오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남편은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결혼식 때 왔던 제 친구 치과에 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길래 그때까지만 해도 별 생각 없이 그렇게 하라며 친구한테 남편 좀 부탁한다고 전화 한 통 넣었던 적이 있었죠. 결혼식 날 잠깐 와서 인사를 주고받았던 거 외엔 얼굴을 본 적도 없었는데 치과 의사라고 소개를 해줬을 때를 기억하고 있었던 건지 남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었어요. 남편은 근처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것보다 그래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치료를 받는 게 조금이라도 신경을 더 써주지 않겠냐면서 거울을 보며 아픈 치아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친구에게 전화까지 넣어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했었는데 이미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할 때부터 치과 의사인 친구와 어느 정도 눈빛 교환이 있었는지 저 몰래 지속적인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죠. 그런 사실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남편 하나 바라만 보며 아이를 낳고 살아왔던 저였는데 남편이 치과 치료가 예약이 되어 있던 날 저는 친정집에 잠깐 들려 볼일을 마치고 집으로 들어가던 도중에 남편이 치과에서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치료가 끝나면 같이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친구가 운영하는 치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평일에도 환자로 꽉 차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날은 몇 명의 환자 빼곤 상당히 조용했었어요. 남편이 안 보이는 걸로 봐선 치료를 받고 있는 것 같아 대기자 좌석에 앉아 있었는데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직원 한 분이 저에게 말을 붙여왔어요. 무슨 일 때문에 찾아왔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친구의 이름과
남편 진료 때문에 잠깐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설명을 하는 순간 직원분의 한마디가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남편은 이미 치과 치료가 끝난 상태이고 친구와 함께 외출한 상태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바로 받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나 지금 치과인데 치료받는 중이라서 길게 통화하지 못하거든.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한 거야? 할 말 있으면 나중에 하면 안 될까? 지금 중요한 순간이라서. 당신 지금 치과라고? 솔직하게 말해. 지금 어디야? 왜 말을 못해? 뭔가 느낌이 안 좋니? 나 지금 치과야. 둘이서 외출을 했다던데 방금 뭐라고 그랬어? 중요한 순간? 남편은 제가 치과라는 말에 많이 당황했는지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고 바로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데스크에 서 있던 직원들은 저를 보면서 쑥덕거리고 있길래 내가 모르는 뭐라도 있냐고 물어보자 한 직원이 저에게 충격적인 말을 해줬어요. 남편이 치과에 드나든 지 벌써 몇 년이나 됐다면서 누가 봐도 연인 사이처럼 행동하고 있었다며 저 몰래 바람피고 있다는 걸 알려주었었죠. 이미 건물 안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서로가 많이 가까운 사이라는 걸 말해주는데 남편이 저 몰래 외도를 저질렀다는 거에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은 늦은 새벽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며 들어왔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을 시간에 들어와서 당장이라도 큰 소리 치고 싶었지만 더 힘들어질까봐 꾹 눌러 참으면서 이성을 잃지 않기 위해 최대한 침착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남편은 제가 한 질문에 단 한마디도 답변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려면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했지만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길래 결국 화가 난 저는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려 버렸죠. 한 대 맞으면서 정신을 차렸는지 제 얼굴을 보면서 입을 열었어요. 내가 당신한테 무슨 말을 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 알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변명으로 들릴 것 같아 대답을 하지 못했던 거야. 이미 우리 관계에 대해 어느 정도 들었을 거 아니야. 벌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랑 혜인이는 서로의 감정의 농도가 진해진 상태야. 당신도 정말 사랑을 하고는 있지만 혜인이한테 더 끌리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나는 당신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최대한 좋게 해결하고 싶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당신 정말 말 웃기게 한다. 지금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듯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 상황을 조용히 넘어갈 것 같아? 아버님, 어머님한테 당신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 전부 다 얘기할 거야. 어떻게 나랑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내 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내가 받을 상처는 생각하지도 않은 거야? 당신이 받을 상처 당연히 알고 있었어. 끝까지 숨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내 감정을 멈출 수가 없었어. 우리의 결혼식 날 나는 당신이 아닌 혜인이가 내 평생 인연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지. 하지만 사람은 정해진 틀에 살아야 하잖아. 그걸 부술 수 없기 때문에 결혼식 날 당신과 어쩔 수 없이 식을 올린 거야. 혜인이를 만나기 전에는 당신이 내 평생의 동반자라고 생각했었는데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좁았었나 봐. 나를 이해해달라고는 안 할게. 최대한 시끄럽지 않게 이혼해줬으면 좋겠어. 당신도 쓸데없이 일을 크게 만들 필요는 없잖아. 내 말대로 해줄 수 있는 거지. 위자료는 걱정 안 해도 돼. 그리고
굳이 우리 부모님께 말씀 안 드려도 되는 게 우리들 관계를 이미 알고 계시거든. 더 이상 한 집에서 얼굴 보며 지낼 수 없을 테니 한동안 부모님 집에서 생활할게. 남편은 저에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다시 집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저는 남편의 거침없는 모습에 많이 놀라서 온몸이 떨려오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시부모님까지 저를 속여왔다는 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하루라도 빨리 이혼을 하는 게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댁에 들어가서 시부모님한테 저와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했는지 다음날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친구의 관계였죠. 저희 집으로 오신다는 시모의 말에 저도 할 말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저와 시모는 아침부터 서로 얼굴을 붉히며 대화를 주고받았어요. 네가 내 아들에게 느꼈을 상처와 배신에 많이 힘들고 충격을 받았겠지만 사람 사는 인생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서로 좋게 해결봐야 스트레스 안 받지. 저와 그이가 결혼식을 올렸을 때부터 저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리고 제 친구를 향해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은 이 사실을 언제부터 알고 계셨던 거예요? 내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너희들이 결혼하고 한 달 뒤에 알게 됐지. 아들이 나한테 먼저 찾아와서 대화 좀 나누자고 하더라.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길래 확실하게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내 아들의 고민거리를 들어주고 있었는데 네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말에 너무 놀랐었지. 그런데 그 고민도 잠시였었어. 아들이 만나고 있던 여자는 너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는 비싼 몸값과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치과 의사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내 고민과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되더라고.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었어. 그런데 이런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는 없으니까 언제쯤 얘기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네가 모든 상황을 해결해 준 거야. 그래도 며느리라 최대한 상처 주고 싶지 않았는데 한 번은 지나가야 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현실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그래야 너도 새 삶을 살아가지 않겠어? 내가 그동안 속으로만 앓고 있었던 고민을 결국 너한테 전부 다 털어놓게 되니까 이제야 좀 살 것 같다. 이왕 말 나온 김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혼 처리 부탁하마. 괜히 질질 끌어봤자 서로만 피곤하고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으니 좋은 감정이 어느 정도 남아있을 때 좋게 해결을 보는 게 너도 좋겠지? 내 아들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주도록 하마. 조만간 우리 집에서 파티를 좀 열 건데 너도 우리 집안과 마지막으로 식사하고 싶으면 와서 밥이라도 좀 먹고 가던지. 올 때 이혼 서류 꼭 챙겨서 오고. 이래서 사람 일은 모른다는 거야. 내 아들이 치과 의사와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이왕이면 너도 그냥 축하한다고 한마디 해줘라. 이제야 묵은 채증이 싹 가시네. 시모는 저에게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잘 됐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면서 제가 서운하지 않게 위자료를 챙겨주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동안 말도 없이 저를 속이면서 가지고 놀았다는 거에 결국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던 날부터 참아왔던 제 감정이 폭발을 하게 되었고 자리에서 일어난 시모를 붙잡았어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많이 당황하셨는지 시모는 뭐 하는 짓이냐고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미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터라 시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를 다시 거실로 끌어들인 뒤 핸드폰을 들어 친구에게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 전화를 받은 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연기를 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미리 선수쳐서 얘기했는지 차가운 목소리로 무슨 일 때문에 전화를 했냐고 되물었어요. 저는 친구에게 당장 집으로 오라면서 시모도 함께 있다고 말하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가겠다면서 본인도 그동안 많이 참아왔다는 걸 말해주려는 듯 잠시 뒤 친구가 초인종을 누르고 들어왔어요. 시모는 난처한 얼굴로 저와 친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함께 있던 친구였기 때문에 남편과 바람을 피우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믿고 있던 친구에게 받은 상처는 너무 크게 다가왔었죠. 친구는 뭐가 그리 급한지 저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했어요. 너도 알겠지만 내가 시간을 오래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용건만 간단히 하도록 하자. 그 사람이랑 나는 이미 넘지 말아야 될 선까지 전부 다 넘어버린 상태라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어. 네가 나한테 양보하고 앞으로 새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어려운 것도 아니잖아. 우리가 그래도 꽤 오랫동안 친구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기는 하네. 그래도 둘 다 다치는 것보단 한쪽만 무너지는 게 좋지 않겠어? 언제 이혼할 거니? 나한테 이혼을 얘기하기 전에 그래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우선 아냐? 너랑 내가 서로 알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는데 우리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거야? 내가 치과에 갔을 때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을 통해 네가 내 남편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나는 그래도 지금까지 너를 제일 친한 친구로 알고 있었는데 너는 나와 다르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나 봐.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지? 정말 내가 그 사람과 이혼하기를 바라는 거야? 네가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안주인 행사하면 그걸로 행복할 것 같니? 그럴 것 같으니까 선을 넘었던 거 아니겠어? 너한테 미안한 감정 조금은 있어. 우리는 그동안 친구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건 사랑 문제라 나도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 네가 그 사람과 결혼식을 올릴 때 나를 쳐다봤던 그 사람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을 만큼 내 마음에 너무 크게 다가왔었어. 눈빛만 마주쳐도 그 사람과는 평생 함께할 수 있을 정도로 천생연분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 같은 감정이었고 그날 이후 우리는 따로 몇 번 만남을 가지면서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지. 나도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정도로 끌렸던 건 처음이라 너무 놀랐었어. 그래서 결국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둘은 지금까지 나를 속이면서 살아왔다는 거네. 어떻게 된 게 너나 그이나 어머님도 나한테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야. 피해자는 난데 왜 내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 나 혼자 피해 볼 수는 없잖아.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시모는 어차피 상간소송으로 위자료밖에 더 주겠냐며 심각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친구 또한 요즘 세상에 이혼은 장난이고 위자료도 얼마 안 하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은 충분히 줄 수 있다면서 최대한 빨리 남편과 관계를 정리해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조금의 양심은 있을 줄 알았는데 친구는 오히려 본인이 많이 참아왔었기 때문에 피해자라며 더 크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어요. 결국 저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버렸고 친구 또한 저에게 손을 올리면서 격한 몸싸움이 벌어지게 되었죠. 시몬은 친구와 제가 서로 격하게 싸우는 모습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저희 둘을 말려달라면서 서둘러 와주길 재촉하셨죠. 결국 남편까지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시모와 남편 그리고 친구는 저를 노려보면서 제가 죄인인 것 마냥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인간들을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에서 이혼 얘기를 꺼냈고 저 또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리되길 원한다면서 다음날 바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겠다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정에서 보자며 시모와 친구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날 방 안에서 울고 있던 아이를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했어요. 저와 이혼을 할 거면 왜 아이를 가졌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죠. 아빠 없는 아이로 자라게 될 불행을 안겨줘야만 한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는 그렇게 다음날 남편과 함께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남편은 소송으로 가고 싶지 않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저와 엮여있는 모든 관계를 정리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조건을 거의 다 들어주었죠. 위자료는 당연했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아이 문제 또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해 주었습니다. 친구 또한 저에게 위자료를 지어준 뒤 2번 다시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친구와의 관계까지 일사천리로 정리가 되어 버렸죠. 그리고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신 저희 부모님께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는지 시댁에서 한 차례 난리를 치셨고 남편의 멱살을 잡으면서 온갖 욕을 퍼부으셨어요. 저에게 상처를 준 거에 대해 나중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며 부모님은 남편에게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저는 부모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 너무 급격하게 바뀌어버린 상황들에 적응을 하지 못한 저는 우울증까지 시달리고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었죠.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제가 꿈꿔왔던 미래의 계획이 있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버려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부모님은 이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정상적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자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제 삶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루라도 빨리 회복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조용한 곳에서 바람 좀 쐬고 마음 정리를 하길 원했었어요. 저도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 바람 좀 쐬려고 떠나려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스친 충격적인 기억이 떠오르게 되었고 저 혼자만 당했던 터라 그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아 짐을 챙기다 말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을 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건 축하 파티를 벌이고 있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고 저는 그 인간들이 웃고 있는 모습을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어서 대문을 박차며 들어갔습니다. 나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다들 아주 좋아 죽네. 본처인 나를 버려놓고 행복한가 봐. 그 행복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내가 여길 왜 1년 만에 왔는지 알아? 관계 정리가 끝난 마당에 쓸데없이 일을 벌일 생각하지 말고
당장 토락하거라. 네가 우리 집안에서 빠지니까 묵은 채증까지 싹 내려간 거 아니? 당신은 더 이상 우리 집에 함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완전히 남인데 또 뭘 원하는 거야? 돈도 부족하지 않게 챙겨줬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아직까지 이 사람한테 미련이 남기라도 한 거야? 그런데 이거 어쩌지? 오늘 파티 벌인 이유를 알면 깜짝 놀랄 텐데. 나 임신했어. 내 뱃속에 저 사람 아이가 생겼다고. 하늘도 우리를 축복해 주나 봐. 너도 이왕 온 김에 식사라도 하고 가. 내가 홀몸이 아니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되거든. 최대한 좋은 쪽으로 해결하고 싶어.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진 별로 알고 싶지는 않지만 용건만 간단하게 해줄래?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 제일 행복한 날이거든. 웃기고 자빠졌네. 너 예전에도 그 말 했던 거 기억나? 나는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설마 벌써 잊어버린 건 아니지? 아, 얘가 과거에 파원 전력이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당연히 모르고 계셨겠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요. 그런데 나만 당할 수는 없잖아. 당신들도 똑같이 내가 받은 상처를 느껴봐야지. 너 쓸데없는 얘기할 거면 당장 나가. 나는 이 사람과 법적으로 혼인신고까지 끝냈고 누가 뭐래도 우리는 부부라고. 여보, 나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쟤 좀 당장 내 눈앞에서 치워주면 안 될까? 이러다 유산이라도 되면 큰일이잖아. 빨리 쟤 좀 당장 내보내줘. 나 지금 이 행복을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고. 당장 우리 부모님 집에서 안 나가? 그동안 소식 한 통 없이 조용히 지내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나타나서 뭐 하자는 거야? 우리 관계는 이미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준비해 왔어. 너희 둘의 이혼 서류야. 너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였는데 너는 나에게 상처만 남겨줬으니 나도 똑같이 해주는 게 좋지 않겠어? 너는 내가 그냥 넘어갈 줄 알았니?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너 혼자 키워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은 거지? 너 설마 지금 우리 가족들 앞에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야? 너 그 입 함부로 놀리기만 해봐. 만약 내 인생을 망치기라도 하면 너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을 망쳐놓고 너는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니? 나는 오늘 작정하고 왔기 때문에 네가 그때 왜 파혼을 했는지 전부 다 털어놓을 거야. 친구는 저에게 달려들며 당장 그만두라고 했지만 제가 꺼낸 한마디에 시몬은 친구를 멈춰 세웠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의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았죠. 예전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친구는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었어요. 저도 이 소식을 듣곤 믿을 수가 없었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펼쳐졌었죠. 그때가 그 친구의 결혼식이 며칠 안 남았었을 때인데 예비 신랑이었던 사람과 서로 안 좋은 일로 싸우게 됐었죠. 알고 보니 친구가 예비 신랑을 놔두고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린 거였어요. 친구는 그냥 잠깐 즐긴 것뿐이라고 했지만 예비 신랑이었던 그 사람은 친구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어 했죠. 친구는 남자들도 결혼 전에 총각 파티 하는데 왜 여자들은 처녀 파티하면 안 되냐고 서로 감정이 격해질 정도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다가 몸싸움까지 벌어졌었어요. 과거에 다른 지역에서 치과를 운영하던 친구는 예비 신랑과 둘이서
격하게 몸을 밀치며 다투던 도중 분노를 억누르지 못했던 친구는 치과 의료기기를 휘둘렀고 예비 신랑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장애를 가져오게 되었죠. 한쪽 눈이 실명을 했었는데 법정에서는 쌍방과실로 인정이 되고 여자가 약자라는 이유가 크게 작용이 돼서 징역은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비 신랑분과 결혼을 하기 전에 잠깐 외간 남자와 즐겼을 때 실수로 임신까지 해서 수술까지 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죠. 이런 충격적인 과거에 대해 전부 다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들도 조만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길지도 모른다면서 뱃속에 있는 아이가 확실하게 전 남편의 아이인지는 알 수 없는 거라고 얘기하는 순간 시모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어요. 전 남편은 그런 사실을 왜 이제야 얘기하냐면서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었죠. 저에게는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혼을 밀어붙였으면서 저에게 탓을 돌리는 전 남편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친구는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과거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이라면서 1년 동안 아무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아오지 않았냐고 제가 방금 한 말에 대해서는 잊어버리시라며 주저앉은 시모를 설득시키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더 이상 친구의 얼굴을 보려 하지 않았고 남편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정말 자기 아이가 맞는지 확인부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친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이성을 잃어버린 친구는 마당에 있는 물건들을 전부 다 던지면서 예전의 성격을 또다시 드러내고 있었죠. 친구가 난리를 치면서 흥분을 하자 시모는 전 재산 줄 테니 한 번만 살려달라고 남편과 이혼해 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날 시댁 집안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유전자 검사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전 남편의 친자는 맞았지만 이혼을 하길 원하고 있었죠. 하지만 친구는 한 번 물면 절대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는지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그 집안 사람들을 붙잡고 있습니다. 본 성격을 드러낸 친구 때문에 그 집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아주 괴로운 상태에 빠진 상황입니다. 전 남편이 이혼을 강행하자 과거에 결혼을 하려 했던 그 남자에게 똑같이 한 것처럼 전 남편이 치과로 찾아왔을 때 친구는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된다면서 난리를 쳤고 물건들을 들고 사정없이 휘두르다가 날카로운 치과 도구가 전 남편 눈에 타격을 입히는 사건이 발생되었고 그로 인해 한쪽 눈이 실명 위기에 처해 있어 현재 친구는 법적인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게 되었어요. 현재 이 문제로 이혼을 소송 중인데 장애가 생긴 전 남편은 저밖에 없다면서 저와 다시 합치길 바라고 있다고 시모가 다시 저를 설득하려 들고 있어요. 이미 서로 막장까지 간 마당에 더 이상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평생 제 머릿속에 남게 될 안 좋은 기억들이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인간들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평생 동안 지켜보고 싶거든요. 순리를 깨면 불행이 찾아온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 많은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